소사 FM 청취자 여러분, 소사 말 책방이 처음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소사 말 책방을 꾸려갈 푸르미리 팀의 김보경, 주미경입니다. 푸르미리는 순우리말로 청룡을 뜻하는데요. 올해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푸르미르라고 저희가 팀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푸르미를 기억해 주세요. 저희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책과 사람의 소중한 인연을 한번 만나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의미와 가치도 찾아보고 잠시나마 쉼표를 찍어갈 수 있는 힐링과 소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 방송이라 많이 긴장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잘 해내리라 믿고 노력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 선정한 책은 안도현 시인의 1996년 초판 이래 100만 부가 팔리고 현재까지 독자의 사랑받는 어른을 위한 동화 연어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꾸준히 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짧으면서도 우리에게 무언가 잔잔한 울림을 주는 책, 김보경 작가님의 잔잔하고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제가 지금 책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냄새와 흔적이 있죠. 네, 이 변색된 종이와 이 책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포스트잇들이 그 시간의 흔적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 오랜만에 이 책을 책장에서 꺼내보면서 다시 한번 그 시절로 돌아가보고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두 챕터를 선정했는데요. 한 챕터는 제가 낭독해드리고 한 챕터는 우리 주미경 작가께서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챕터 여러분들 귀 기울이면서 잔잔하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어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 자신의 외모 때문에 고민하던 시절이 생각날 때마다 은빛 연어는 부끄러워서 어딘가로 숨어들고 싶었다. 그는 동무들에게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음을 볼 줄 모르는 친구들을 원망하기도 했다. 마음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것은 오만으로 가득 찬 생각이었음을 은빛 연어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남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가? 라고 은빛 연어는 자신에게 물어본다. 마음속에 또 다른 언어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 정작 자신도 들여다보지 못한 마음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알을 낳기 위해 상류로 간다는 오직 그게 삶의 이유라는 눈맑은 연어의 마음. 그녀가 마음속에 보듬고 있는 수많은 마음의 알들을 은빛 연어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은빛 연어는 괴로웠다. 그러면 은빛 연어가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초록강이 스스럼 없이 그를 껴안아주곤 한다. 아저씨는 왜 바다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걸? 강이 시치미를 떼면서 말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도 쉬지 않고 흐르고 있잖아요. 물론 그건 맞아. 그렇지만 바다로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야. 은빛 연어는 강의 엉뚱한 구석이 좀 있다고 생각한다. 이유 없는 삶이 있을까요? 네 말대로 이유 없는 삶이란 없지.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럼 아저씨의 삶의 이유는 뭔가요? 그건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그 자체야. 존재한다는 게 삶의 이유라고요? 그래,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나 아닌 것들의 배경이 된다는 뜻이지. 은빛 연어는 배경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다. 언젠가
나의 배경은 더 큰 언어야 라면서 거들먹거리던 연어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툭하면 남의 먹이를 빼앗았고 힘자랑을 일삼았다. 그들은 연어무리의 작은 법률이라도 되는 듯 행세했던 것이다. 그래서 배경이란 늘 무섭고 어두운 거라고 그는 생각해왔던 것이다. 배경이란 뭐죠? 내가 지금 여기서 너를 감싸고 있는 것. 나는 여기 있음으로 해서 너의 배경이 되는 거야. 아하. 똑같은 단어도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의미나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은빛 연어는 알았다. 예를 들면 상처라는 말도 그렇다. 눈맑은 연어의 등 지느러미에는 불곰의 공격 때문에 입은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 상처는 찢어진 헝겊 조각처럼 너덜거린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연어들은 보기 흉하다며 고개를 돌리기 일쑤다. 그들은 상처라는 말을 보기 싫은 흉터로 이해한다. 하지만 은빛 연어는 그 상처를 자신의 상처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네가 아플 것 같아서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 뿐. 이제 조금 알겠니? 네, 별이 빛나는 것은 어둠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그렇지. 그리고 꽃이 아름다운 것은 땅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고요. 그렇지. 그러면 연어떼가 아름다운 것은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인가요? 그래, 그렇고 말고. 강은 은빛 연어가 대견스럽게 여겨졌다. 은빛 연어는 물속뿐만 아니라 하늘과 대지의 이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각 깊은 연어인 것이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이치를 안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자연의 일부임을 안다는 뜻이다. 다만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자연을 얕보는 지상의 인간들만이 그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강은 그것을 언제나 안타까워했다. 그럼 나도 누구의 배경이 될 수 있겠네요? 네가? 왜요? 내가 너무 작아서 안 되나요? 아니야. 그러면요? 내가 기특해서 그런 거란다. 몸집이 커야 배경이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누구나 우리 아닌 것의 배경이 될 수 있어. 은빛 연어는 무엇보다 눈맑은 연어의 배경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하려다가 참는다. 네, 우리 다음 챕터는 주미경 작가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상류의 여울에서는 연어들이 알을 낳을 준비를 하느라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알을 낳을 자리를 잡느라 이쪽 저쪽으로 분주하게 오가는 연어들, 자갈이 깔린 강바닥을 파는 연어들, 그 둘레를 빙빙 돌며 지키고 서 있는 연어들. 물속은 마치 공사장 같다. 알을 낳는다는 것은 사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중요한 공사다. 눈맑은 연어도 알을 낳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녀는 여울바닥을 꼬리 지느러미로 파들어가기 시작한다. 날카로운 돌멩이의 모서리에 지느러미가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녀는 산란터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지느러미에 힘이 닿으면 배 지느러미로, 배 지느러미에 힘이 빠지면 주둥이로 땅바닥을 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야. 너는 가까이 오지 않아도 돼. 좀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은빛 연어도 온몸이 노곤해지는 건 마찬가지다. 그들은 너무 오랜 시간에 걸쳐 이곳까지 왔던 것이다. 이제 조금만 파면 돼. 눈맑은 연어의 주둥이가 해진 헝겊처럼 달아가고 있다. 그녀는 피곤한지 한숨을 길게 내쉰다. 그녀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은빛 연어를 바라본다. 은빛 연어야! 그녀의 그 맑던 눈에도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 역력하다.
그것은 세월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한 연어의 초상이었다. 너는 삶의 이유를 찾아냈니? 은빛 연어는 갑자기 부끄러워진다. 그는 알을 낳는 일보다 더 소중한 삶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왔다. 그런데 그가 찾으려고 헤맸던 삶의 의미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다른 연어들처럼 강을 거슬러 오르면서 강하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폭포를 뛰어넘었고 이제 상류의 끝에 다다랐을 뿐이다. 삶의 특별한 의미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야. 너는 어디엔가 희망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 희망이란 것도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럼 결국 희망을 찾지 못했다는 말이니? 은빛 연어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나는 희망을 찾지 못했어.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을 거야. 한 오라기의 희망도 마음속에 품지 않고 사는 연어들에 비하면 나는 행복한 연어였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믿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연어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눈 맑은 연어는 은빛 연어가 그동안 어느 먼 곳을 여행하다가 이제 막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구름과 무지개를 잡으러 떠났다가 이제 한 마리 연어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눈 맑은 연어는 그의 마음에 방황을 탓하고 싶지는 않았다. 눈꽃만한 희망도 호기심도 없이 살아가는 연어들에 비하면 은빛 연어는 훨씬 아름다운 연어다. 은빛 연어가 왜 강물 밖을 자꾸 보고 싶어 했는지, 왜 마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자 했는지 그녀는 알고 있는 것이다. 네, 우리 여러분, 이 연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오늘 그 푸르미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시간이나마 잠시나마 편안한 배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든 누군가의 소중한 배경이 되어주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은빛 연어가 자신의 어떠한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처럼 저희들도 어떠한 한 존재로서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나아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연어라는 책을 처음에 선정할 때는 이 연어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참 많은 거를 나누고 싶었는데 저희들이 첫 시간이니만큼 많이 부족하고 떨려서 지금 제대로 모든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모습으로 더 편안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푸르미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빨간 옷제통 코너 시간인데요. 빨간 옷제통 코너는 시 한 편을 선정해서 낭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인의 시를 낭독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아직 세상의 품에 나오지 못하는 알처럼 저희들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의 시를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성정희 시인의 잠옷 같은 그 말이라는 시집인데요. 이 표지처럼 정말 이 안에는 잠옷처럼 따뜻한 가족의 시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 중에서 시인이 가장 첫머리에 올려놓은 시 아버지의 발이라는 시를 우리 주미경 작가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아버지의 발. 소등이 된 병실 침상에서 조용하게 흐느끼며 휴지를 적시고 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의 심증보다
나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걱정 말고 자리에 누워라. 아버지 90평생 눈물 흘리는 모습 본 적이 없어서 생각이 복잡해진다. 낮에 손과 발을 처음으로 닦아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리면서 왼쪽 두 번째 발가락, 엄지발가락을 올라탄 모양이 매일 보는 발가락이다. 가슴이 먹먹하다.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한여름 소나기처럼 울컥울컥 흐르고 있다. 네, 여러분 성정희 시인의 잠옷 같은 그 말 첫 번째 시 아버지의 발이었습니다. 모천 회귀하는 연어처럼 우리가 가족,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찾아가는 그런 첫 번째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푸르미를 첫 방송을 시작해 보았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그냥 이렇게 입가에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가슴은 지금 엄청나게 쿵닥쿵닥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가슴의 울림이 가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여러분들이 잠깐 잊었던 여러 가지 생각과 기억과 추억들을 다시 한번 찾아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